유익한 건강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암은 우리의 일생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질환이 됐는데요. 문제는 암이 질환뿐 아니라 그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마저 동반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암 환자의 심리적 문제를 돕는 정신종양 클리닉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령 임신이 증가하면서 출산 전 태아의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초산 연령이 높을수록 난임이나 자연 유산율이 높아지고 태아의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선천적 기형 발생 위험도 커집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태아의 이상을 출산 전 알아볼 수 있는 태아 염색체 검사입니다. (60대) A씨는 3년 전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후 6개월마다 재발 검진을 받는데 암 재발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검진일 전날은 잠을 잘 수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주변에서 병원 이야기만 해도 날이 서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차라리 재발 검진을 받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 예정된 날짜에 검진을 거르는 일이 반복되자 주치의가 정신종양 클리닉 진료를 권했습니다. 암 환자는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는 진단 전 초기 증상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안타깝게 다시 재발을 하고 재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불안, 우울, 불면, 초조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되죠. 정신종양 클리닉은 암 환자가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계는 암 환자 중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사람을 3분의 1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 진료받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데요. 많은 암 환자가 암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식의 절망감 등이 치료의 소극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10배 이상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원래 네이처라는 유명한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암 환자의 자살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85%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암 환자가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암 진단을 받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환자는 없는데요. 일부 환자는 암 진단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을 겪는 것과 같은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암 환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족과 전문가의 정서적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암 진단이 곧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고 수술, 항암 치료, 면역 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암과 같이 살아가는 암 생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암 치료의 목적이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즉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인 NCCN에서 암 환자의 고통을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로 디스트레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과적, 심리적, 정서적이라는 용어보다 받아들이기 쉽고 낙인이 적은 용어이면서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측면을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디스트레스는 암 환자의 우울, 공황, 영적 위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연속적인 개념입니다. 디스트레스를 선별하기 위해서 디스트레스 온도계를 사용합니다. 0점이 전혀 없다, 10점이 최고로 심하다, 총 11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점 이상이 되면 중등도 이상의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암 환자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의료진의 도움과 함께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선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상태가 아니라면 암 치료로 나을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동시에 암으로 인한 통증이나 수술 뒤 신체 기능 장애 등에 대한 고통을 충분히 들어줘야 합니다. 더불어 암 환자가 암 환우회나 다른 취미 또는 종교 모임에 나가도록 권장하는 것도 좋고, 걷기나 체조 등 가벼운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벗이 있다면 그만큼 스트레스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암 환자가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 운동을 억지로 시키거나 특정 음식을 강제로 먹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암 환자는 진단을 받기 전부터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우울해하고 암이 재발되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불면증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린 것에 대해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자신과 가족에게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죠. 또 피곤해하거나 무기력해하고 심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실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 진단 후 5년이 지난 생존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암 생존자들이 매우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가 끝난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학업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뒤처지기 쉬운데요. 완치자들은 암이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암 환자에 대한 디스트레스 선별, 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암 환자와 가족에 대한 불안, 통증, 기분 변화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비약물적 인지행동 치료, 또 필요하면 불안, 우울, 불면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암에 대한 경험은 가족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암 환자를 돌보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과정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요. 암 환자 가족의 심리적인 고통은 환자와 비슷하거나 더 크기도 하며 디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그 고통은 환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환자 가족 전체가 짊어지게 됩니다. 암 진단 후 생길 수 있는 비난, 분노가 가족들에게 향하기도 하고요. 그런 가족들도 우울, 불안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암 환자를 1차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사람은 바로 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암 환자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도와주는 것도 정신종양 클리닉의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정신종양 클리닉 치료를 받은 암 환자가 그렇지 않은 암 환자보다 치료 성공률이 높나요? 네, 맞습니다. 암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우울증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암세포의 생성과 전이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 있으면 의료진의 지시대로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잘 견디지 못하고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 효과적인 치료의 방해 요인이 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자기 전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잠들기 전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과 마음이 이완되지 못하고 흥분을 하게 되어 잠드는 것을 방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암 환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검증 안 된 제품이나 치료법을 홍보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가 해야 할 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적당히 운동해서 체력을 만들어 놓는 것 이외에 암 치료에 좋다는 제품을 사 먹거나 근거를 알 수 없는 치료를 받는 건 오히려 암 치료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불안이나 우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선입견이나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암에 걸렸는데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암 치료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암 치료라는 마라톤을 뛰면서 만날 수 있는 좌절, 절망,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